자, 이 중에서 뭘 모른다고? 지금 위에 거요. 위에 거요. 위에 걸 근데 둘 다 모르네요? 네. 그럼 둘 다 풀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 식이요? 미분 함수? 관계식? 네, 이 식의 이름은 관계식이죠. x라는 문자하고 y라는 문자 사이의 관계식이죠? 예. 선생님 색깔 바꿔서 하기 귀찮아서 오늘 흰색으로 할게요. 네. 관계식을 만나면 항상 뭘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 기억이 안 나요. 네. 관계식을 만나면 항상 도함수의 정의로 하라고 했죠? 아. 네. 관계식을 만나서 도함수의 정의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도함수의 정의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도함수의 정의 외우고 있는 거 맞으세요? 그 처음에 할 일이 뭘 해야 되죠? 여기 x 플러스 h잖아. 네. 처음에 할 일이 뭐냐고요? y한테 h 대입하는 걸 제일 처음에 해야 돼요? 네. y한테 h 대입했어요.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예. 이제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뭐라고요? fx 뺐습니다. 네. 근데 fh 쓸 때 어떻게 쓰라고 했지, 선생님? F 앞에 가로 찍. 한 칸 끼고 쓰라고 했나요? 네. 그 다음 색깔이 플러스. 다 대입했나요? 네. h 앞에는 누구 자리라고요? 0. 네, 0의 자리라고 했었나요? 네. 이제 뭘 확인해야 되는 것 같은데? F. 뭘 확인하지? 이 값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되니까 뒤에. 아 저거를. 뒤에 마이너스 f형이 있어야 돼, 뒤에. 네. 그래야지 f' 명령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뭘 확인할 거냐면 f0의 값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F 0 값은 뭐예요? x한테도 0을 y한테도 0을 대입해요? 네. 그럼 대입했더니 뭐가 되는데? F 0은 인자입니다. 아, f0은 문제가 돼요? 네. 이렇게 되면 맞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게 f형이네? 네. 그럼 이 값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형인가요? 네. 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아. 네, x가 있나요? 예. 아. 네. 자, 근데 이 값이 누구예요? f'0이라고요? 네. f'0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x-1 가지고 있습니다. h가 0으로 가든 말든 x는 그대로 x입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누굴 구한 건데요? 그 F 프라임 X가 먼저. 여기서 3번 대입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3 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fx 값은 양수라고 이게 돼 있고요. 지금은 위에 거랑 약간 다릅니다. 차이점이 여기 있는 녀석은 가운데가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f들끼리 곱한 게 있네요. 네. 제일 참여할 일은 관계식을 만나는 거 맞죠? 지금 관계식이죠? 네. 관계식을 만났으니까 제일 참여할 일은 뭐예요? 관계식을 만났으니까 제일 참여할 일이 뭐냐고? 도함수의 정의 여기다 이제 대입할 거죠. 네. 그래서 먼저 뭘 확인해요? 대입해요? y한테 h를? 네. y한테 h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인상이 지금 표정이 지금 약간 영혼이 없는 표정이었는데 지금 눈빛이 영혼이 없었는데 그냥 보기에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내 추정이 맞나요? 자, y한테 h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이거 대입하려고요. 대입했습니다.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를 쓸 때 어떻게 쓰라고 했지?
그런데 분자에 있는 값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네. 내가 원하는 건 h분의 f 0 플러스 h 빼기 f 0이 필요한데. 그럼 이건 묶어줄 수 있나 모르겠다. FX 이거 누구를 묶어주자고? FX 이 fx를 묶어줘? 네. 그러면 F h분의 F 그 0 더하기 H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까지 친구 맞나요? 네. 이제 뭘 확인해야 돼요?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F. 네, 이 자리에 f0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영하고 0 대입했습니다. 영하고 0을 대입했더니 네. F0은 지금 f0은 F0은 2. 2f0 제곱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f0의 값이 양수인 거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여기. fx가 양수라고 얘기했나요? 뭘 대입하더니 양수라고요? 네. 그럼 f0의 값이 양수니까 약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f0이 누구라고요? 힘들게. 되신 거 맞나요? 예. 그럼 이게 f0이라는 얘기야? 예.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요? 그게 지금 8 Fx인가요? 우리가 지금 구한 게 f'x를 구한 거죠? 네. 근데 fx의 양수라면서요. 예. 양변을 fx로 나누겠습니다. 예. 8입니다. 8. 되신 거 맞나요? 네. 보통 이 정도 연습량이면 이 유수한 문제를 항상 잘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 지금 똑같은 문제를 지난 시간에 한 문제, 오늘 두 문제를 풀어드렸어요. 근데 보통 이 정도 알려드리면 앞으로 영원히 잘하는 게 정상적이야. 근데 나올 때마다 풀었다가 못 풀었다가 이렇게 되면 비정상인 거야. 그럼 다시 이 페이지를 피고 다시 이 문제를 또 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여기까지가 숙제였어요. 지난 시간에 다 못 끝냈었나, 챕터를? 네. 우리 그 미분 가는 이거 약간 하다가 시간이 아, 맞네. 미분 가능성을 다시 설명드리고 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입센 수학에 있는 연속 파트 숙제였나요? 네. 자, 문제 입센 수학으로 갔습니다. 촉수를 불러주세요. 뒤에 그 미분계에서 더한 수축도 풀었는데. 아, 그러면 거기까지 질문해주면 됩니다. 네. 자, 모르는 거 촉수를 부르세요. 그 38페이지. 38페이지가 처음인가요? 네. 다른 분들은요? 35쪽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성이 숙제 다 돼 있어요? 네. 35쪽에 199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보면서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fx가 연속이 된 점들의 x좌표들의 집합이 a집합, gx라고 하는 함수의 집합이 연속이 들어가는 거, gx가 연속인 점들의 집합이 b, a집합에서 b집합을 뺀 것들의 원소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a집합은 X 플러스 fx가 연속인 점들 중에서 x좌표들의 집합이라고? 네. 그러면은 얘는 언제 불연속이 돼? 그 x가 1일 때만 불연속이고 나머지 값에서 연속이 돼? 네. x가 1일 때 분모 빵 되니까 그때는 정의 1에서 정의가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a집합은 뭐지? 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다음에 0, 1, 2. x가 정수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 이 x좌표가 정수라고 얘기했냐고? 아니. 마이너스 5부터 그 1까지, 그다음 1에서 키고 끝까지. 이게 연속인 녀석들인가요? 네. 네. 이런 값에서는 연속입니다. 근데 b집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우스의 값 언제 불연속인데? 그 정수인. 정수일 때마다 불연속이야? 네. 그럼 연속일 때는 정수가 아닐 때 연속인 거네. 네. 그럼 비례한 집합은 정수를 제외하면 저기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하고 세분이 가다가 4부터 5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a집합 중에서 b집합을 제거하라고? 네. 그럼 a집합에서 b집합을 제거하게 되면은 남는 게 마이너스 4 남아? 네. 마이너스 3도 남아? 예. 마이너스 2도 남고 마이너스 1도 남고 빵도 남고 1은 그냥 안 나와요. 원래 얘가 1을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안 되죠. 뺀 적도 없지만 남진 않죠? 네. 그때 개수를 구하세요. 8개.
이 표현은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원소의 개수 8개예요. 예. 강원이 되시나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풀어야 될 게 38쪽이라고 하셨죠? 네. 38쪽 전에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38쪽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220번. 22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네. fx라고 하는 다항함수가 있습니다. 다항함수 fx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범위에서 fx가 빵 나오는 근은 적어도 몇 개의 근을 가지나요? 어떤 두 개의 값 사이에 몇 개의 근을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이값 정의로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지금 숫자 마이너스를 1로 가나 봐요. 네. 네. 부모한테 마이너스 되면 빵이고요. 수렴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빵이었을 때는 분자의 값이 빵이어야지만 수렴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3대입했을 때 분모가 빵입니다. 분자의 값은 3대입했을 때 빵이 나와야지만 수렴합니다. 그래서 F한테 3대입하는 값은 그런데 다항함수 fx가 2분의 1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2분의 1이 나온다고 하는데 왜 2분의 1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지? 니네 함수 fx도 잘 알고 있는 거 뭐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있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고 3 넣었을 때 0이라고? 네. 근데 어떤 식이 뒤에 더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식을 나머지 식을 gx라고 칭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식 맞나요? 네. 그렇다면은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여러 번 나왔는데 y는 0, x축을 얘기하나요? fx의 그림하고 x축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 몇 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gx의 값을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고 gx에 대해서 일부러 정보를 캐치해내세요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쌤 그래서 이걸 대입할 생각입니다. 대입했더니 뭐가 되는 건데? x 플러스 1은 약분데? 네. x 플러스 1 약분되고 남은 게 x 마이너스 3 gx가 거기다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하려고요. 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2대1 그래서 g 마이너스 1에서 g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이것도 해보려고요. 네. x 마이너스 3 약분했습니다. 네. x 플러스 1 gx가 3 대입했습니다. 네. 4g 3이 2분의 1이어서 g 3 역시 8분의 1 여기까지 알고 있다고요? 네. 그렇다면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 fx의 그림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fx한테 마이너스를 대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대면 0이라고요? 네. 근데 여기 있는 구간이 열린 구간인가요? 네. 마이너스부터 3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3대가 f한테 3대면 누구라고요? 이거밖에 모르는데? 이거밖에 모르는데 그림이 어떻게 돼서 그림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 아, 근데 이런 정보도 있다고? 네. 이 정보를 어떻게 써먹지? fx의 값이 빵 나오는 거 언제 빵 나오는데? 마이너스 1하고 3. x가 마이너스 1도 빵 나오고 x가 3일. x가 3일도 빵 나오고 gx가 gx가 빵일도 빵이 나와요? 네.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3은 필요 없어. 마이너스라고 3은 분모가 없으니까 필요 없어. 결국 요게 빵 나오는 게 필요하단 거네? 네. 마이너스라고 3 사이에? 그럼 중요한 거는 fx의 그림이 필요한 건 아니네. 난 gx의 그림이 필요한 거네. gx가 빵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gx의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gx의 그림을 갖다 그리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누구라고?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음수야? 네. 네. 3대 2번계 누구라고? 8분의 1. 8분의 1. 양수야? 네. 그럼 그 사이가 매우 단순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림이 몇 개야? 한 개. 꼬불꼬불했을 땐 몇 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여러 개. 아,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 네. 그럼 적어도 저거 한 개 이상인 건 알아요? 네. 이 녀석의 실근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x라는 색깔 이 범위 속에서 적어도 몇 개의 근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근을 간다고 할 수 있나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몇 번인가요? 저 50쪽에 226번이요. 밑에 222번. 222번. 2번. 222번으로 갔습니다. 기조범을 여행 갔다고 했지? 네. 222번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도 서술형 문제로도 잘 출제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중요한 문제의 편입니다. 교과서에도 점점 있는 편이고요. 자, 선생님은 지금 이게 몇 차 함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 함수의 값은 몇 차 함수인가요? 2차. 최고참 교수는 누구죠? 3이요. 네, 최고참 교수 3입니다. 어디를 불러오죠? 아래로. 자, fx의 값은 최고참 교수가 3이 되는 2차 함수라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빵이 뭐라고요? 그 X축. 네, 빵은 x축입니다. 2차 함수 그림하고 x축이 만나 생기는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인지 확인하세요. 그런데 A, B, C는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거는 F한테 A를 대입한 것 좀 확인해 보려고요. A를 대입했더니 F한테 A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요. 그럼 A-B하고 A-C면은 부호가 뭐가 되지? 그냥 지금 플러스라고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플러스라고요? 네. 네. F한테 B도 대입해 보려고. 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얘는 그 음수가 나와요. B-C하고 B-A야? 네. 앞에 건 부호가 음수? 뒤에 건 양수? 네. 있어요. 세 번째는 X는 C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B가 나와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여가지고 양수 나옵니다. 그렇다는 말은 A를 갖다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오고 B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고 C 대입했을 때 양수가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네. 그럼 실근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적어도 하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네. 여기서도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적어도 하나 있나요? 네. 그럼 적어도 두 개 근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고 할 수 있군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지금 우리가 사용한 정리가 무슨 정리를 사용했다고요? 그 방금 전 220번, 222번 무슨 정리를 사용했죠? 사이. 사이값 정리를 사용했나요? 네.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그 사이에 빵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 이게 네. 사이값 정리죠? 네. 자, 그 다음부터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없어요. 50쪽에 296번이요. 50쪽에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뭐 새로운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5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딴 분들은 거기나 숙제 데이트 전인가요? 네. 50쪽에 96번. 296번 새로운 게 있다고? 그 마지막에서 뭐 삼각분서가 있을까요? 아, 그 문제 몰라. 그럼 이게 뭔지는 알려주면 되겠네요. 네. 네, 이건 시그마라고 불러요. 어. 시그마라고 부르는데 시그마 대문자, 시그마 소문자입니다. 그런데 시그마는 저렇게 표기한 녀석은 합을 의미합니다. 이 녀석의 의미는 합을 의미합니다.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K의 값이 1부터 N까지 FK 이렇게 써 있으면 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걸 의미합니다. 즉 1대2 방법, 2대2 방법, 3대2 방법, N대2 방법의 합을 의미합니다. 의미가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건 뭐겠어요?
F'1, F'2, F'3, F'10까지 다 더하는 얘기죠? 자, 이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건 수학원의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수학원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제 의미를 파악했으니까 이제 풀 수 있겠죠? 다른 거 할 수 있죠? 예. 또? 저도 없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미분이 불가능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떨 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선생님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막 그림 막 그려줬잖아. 그림 5개인가 그려가지고 마지막에 설명해줬잖아. 어떨 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함수값이 없어. 불연속이거나 함수값이 없어서 불연속이거나 끊어져 있거나 불연속이거나 뾰족했을 때 아, 잘했어. 참점. 네. 불연속이면은 미분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뾰족에도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거는 무조건 연속인 게 전제가 돼야 돼.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는 x가 a에서 당연히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f'A의 값이 존재하지만 돼요. f'A는 이름이 뭐라고요? 이런 닭! x가 들어있는 건 이름이 뭐라고? 저기 저 A 있잖아. A. 아, 맞네. 상수가 들어있는 건 뭐라고? 미분 계수. 이름이 달라요. 네. 자, f'A는 미분계수입니다. f'A가 존재할 때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분이 가능한 말은 당연히 연속이어야지만 돼.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연속이어도 뾰족하면 안 되잖아. 네. 뾰족하게 되면 이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요게 접선의 기울기야. 이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요게 접선의 기울기야. 이 점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 그러면 이건 미분이 불가능해.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하죠?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해 주시는 시간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는 얘는 이름이 미분계수, 얘는 이름이 순간 변화율이었나요? 네. 미분계수와 순간 변화율은 같은 의미였죠? A점에서의 접선의 길이로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변화율하고 미분계수는 똑같은데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이 순간 변화율 값도 존재해야 되는데 순간 변화율은 극한이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성립한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식으로 순간 변화율 값을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걸로 풀 수도 있지만 뭘로 풀 수도 있는 거죠? 리미트 이것도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인가요? 이것도 극한이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 값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 값이 존재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연속인 걸 전제로 합니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건 연속입니다. 미분이 가능하려면 무조건 연속해야 됩니다. 불연속인 미분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뾰족하지 않기 위해서 F'A의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F'A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데 이건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건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게 좌우 극한값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이게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로 푸는 게 편리하고요. 이걸로 푸는 게 불편했을 때 밑에 걸 사용합니다. 이해가 맞나요?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건 불연속일 때 미분 불가능, 뾰족했을 때 미분 불가능. 지금 맞나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자, 뾰족한 점 하나도 없습니다. 뾰족한 점이 하나도 없고 불연속인 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은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어떤 점의 좌표에서 그 주변에서 매끄럽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 있고 저기가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고 살짝만 꺾어져 있으면 그건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미분이 가능하려면 매우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연결됐을 때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림상으로는 그러지만 식으로 얘기할 때는 불편합니다. 식으로 얘기할 때는 미분계에서 존재해야 되고 미분계에서 존재하려면 순간변열이 존재해야 되는데 순간변열이 이쪽에 극한이기 때문에 좌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이게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수업하는 거는 항상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풀 수가 없는 애들이 대한민국의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희망합니다. 자, 오늘 수업하려고 하는 내용은 진도 나오고 싶은 내용은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진도를 나오고 싶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문제는 풀었나 모르겠다. 저희 이번에 문제 하나 안 풀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0에서 연속인지를 조사하시고 0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조사하세요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번 따로 2번 따로죠. 네. 그런데 한 문제 속에 저런 F가 한 6개가 있습니다. 저런 F의 값이 한 6개쯤 있어가지고 야, 연속인지 미분이 가능한지 6개 다 조사해. 그게 한 문제야. 그럼 방금 전처럼 선생님 막 식으로 풀게 되면은 문제 푸는 게 한참 걸려. 그래서 가장 쉽게 문제 푸는 거, 객관식이었을 때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하지만 서술형인데 그림만 그려서 답을 해버리면은 빵점 처리가 돼요. 객관식일 때는 그림을 그려서 확인할 겁니다. 자, 우리 이거 그릴 수 있나 모르겠다. 그릴 수 있으면 0에서 0보다 클 때가 누군데? x제곱이요. 그런데 0보다 클 때는 x제곱이죠. 네. 근데 지금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유준이도 머리를 굴리고 있나요? 네. x제곱이 되셨어요? 네. 0보다 작을 때 유준은 누구야? 마이너스 X. 네. 0보다 컸을 때는 x의 제곱입니다. 0보다 컸을 때 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네.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인가요? 네. 네. 자, 그럼 0에서 연속인가요, 그림이? 네. 연속입니다. 0에서 미분이 가능할까요? 그냥 뾰족한 거 하나 없어요. 아, 뾰족한 점이 없어요? 네. 불연속인 점도 없고요? 네. 첫 번째 건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불연속인 거 없고요. 뾰족한 점도 없으니까요. 예. 더군다나 이 점의 좌표에서 원점의 좌표에서 마이너스 x쪽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뾰족한 점이 없이 매끄럽게 위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꺾이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네.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0보다 컸을 때가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여가지고 x는 2 또는 2요. 이렇게 한다고? 네. 0보다 작을 때는 누군데? x 더하기 x 막 더하기 이렇게 된다고? 예. 네.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둘 다 그림이 이차함수네? 네. 0보다 오른쪽? 네. 0보다 오른쪽은 뭘 그리라고? 1이랑 0보다 오른쪽은 이걸 그리자고요? 네. 네. 0보다 왼쪽은 뭘 그리라고요? 그 2랑 아니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이걸 그리라고요? 네. 자, 0에서 연속이야?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 가능성 없니? 이렇게 이쪽에서 미분은 불가능해요? 네. 이런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됐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게 최선. 하지만 주관식이면 빵점입니다. 이렇게 풀면 주관식 서술형이면 풀이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의 답은 연속의 미분이 가능했고 두 번째 거의 답은 연속의 미분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서술형으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서술형 출제되면은 평상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쉬운 문제거든? 이런 쉬운 문제에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식으로 푸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막상 어려운 문제 풀 때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거는 용도는 한 문제수에 여러 개의 문제가 있고 질문이 여러 개가 있고 객관식이었을 때는 방금처럼 그림을 그릴 겁니다. 하지만 서술형이었을 때는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에서, 이거 아주 쉬운 문제에서 구태 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림을 그려도 괜찮지만 살짝만 어려워졌을 때 식으로 풀기 위해서는 쉬운 것조차도 식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연속성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유준아, 네. 선생님 지금 x가 0에서 연속인 거 조사하려고 하거든? 네. 뭘 확인해요? 그 함수값하고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아, 극한값. 네, 함수값과 극한값을 조사해 줄 거죠? 네. 제일 처음에 조사했습니다. f한테 빵 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보고 있습니다. 니네 다 뭐하냐? 대답 안 하고 뭐하니 니네? f 빵이니까 빵이에요? 예. 되신 거 맞죠? 예. 안 됐군요, 유준이. 아니, 저 여기가 말했는데 아, 이걸 와야는데 애들이 아무 시도를 안 해가지고 선생님 대답 안 해줘가지고. 아닌 줄 알았어요. 자, 두 번째 리미트 x까지 빵 먹었을 때 조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극한과 좌극한을 나눠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냥 클때 있고 정확히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절대값이니까 범위를 쪼개서 풀어야 돼요? 예. 0보다 컸을 때는 식이 누군데요? 아까 구했잖아. 제곱. 0보다 컸을 때 x제곱이라고요? 네. 0보다 작을 땐 누구였는데요? 마이너스 제곱. 빵 되겠습니다. 뭔가 그래서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0이다. 얘네가 고개 두수가 귀찮아 보이죠? 네. 세 번째, 그래서 f빵의 값이랑 빵을 봤을 때 극한값은 똑같나요? 네. 따라서 x가 0에서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x가 빵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속이기 때문에 이제 뾰족한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뾰족한지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즉 f'빵의 값이 존재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f'빵의 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조사해요? 이건 미분계수. 도함수. 미분계수는 누구랑 똑같은데 아, 그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값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빵에서의 순간 변화율 값 중에서 오른쪽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 값은 왼쪽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똑같으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0보다 클 때하고 0보다 작을 때는 fx가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f빵의 값은 완전 빵이죠. 네. 자, 앞에 있는 값은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이거예요? 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리미트 x의 값이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약분해서 x만 남는데 빵 대입했습니다.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x인데 빵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개 값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값이 0 뽑았을 때 x 마이너스 빵분의 fx 빼기 f 빵의 값은 존재합니다. 0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림 한 번만 그리면 될 거를 서술에 쓰니까 수량이 너무 많잖아. 네. 그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를 이렇게 자꾸 연습해야지만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거든.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연속성을 조사하고 연속이었을 때 미분이 가능한 걸 이제 조사해야 되는데 그걸 연습하는 단계로 쉬운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저 질문, 저 fx 같은 쉬운 문제는 시험에서 묻지 않습니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쉬운 걸 충분히 연습이 돼야지만 어려운 것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저 미분 가능한 거 맞아요? 처음 했을 때 미분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x 제곱값 x라고 했는데 1번 문제는 연속이었고 미분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2번이 연속이고 미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런 착각을 하시죠? 아니죠. 선 나누기, 번호 나누기. 그러면 중간에 하나도 이해 안 됐다는 얘기네. 네, 중간에 또 나눈 건 이해했는데 멋있다. 식만 중간에 fx를 그럼 이걸 대입했었어야지. 그렇네요. 지금 fx에서 x 저걸 대입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해 안 되는데 강에 넘어갔다는 얘기잖아. 식만이 안 됐어요.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네. 두 번째 문제는 0에서 5칸. 0에서 5칸이 누구냐고요? 플러스 0에서 1 자극한. 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 두 개 값은 2로 존재해요? 네. 네. 함수값은 0 대입한 게 누군데요? 2요. 함수값도 2고 극한값도 2니까 연속이에요? 네. 네. 연속이니까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쓸 건데요? 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빼기 2죠. F방이니까 2였어요? 네.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할 때 누구예요? x 마이너스 5의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마이너스 2요. 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이 값은 x 마이너스 3. x-3이고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이고. 이건 약분했더니 x 플러스 3인데 0 대입하면 3이. 같아요? 달라요. 그래가지고 진짜 존재 안 해요? 네. 따라서 미분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이 정도면은 보통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연습량인 것 같거든?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 연속이려면 함수값하고 극한값만 같으면 돼. 미분이 가능하려면 인성아,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떨 때 미분이 가능해? 너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네. 너 저번에 너 왜 대답 못했으라고 깜다가 얘기. 연속이라고 하는 걸 쭉 배우고 나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다는 문제도 졸라 푼 다음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다는 말을 못하는 너나 지금 미분가능성 졸라 설명했는데 지난 시간도 설명하고 또 설명했는데 또 대답 못한 너나 똑같은 거지. 미분이 가능하려면 먼저 연속해야 돼. 그리고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돼. 근데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는 미분계수랑 순간변화는 똑같아. 그러니까 순간변화율이 존재해야 돼. 연속이고 순간변화율 값이 존재해야 돼. 그래서 순간변화율 일종의 극한이야. 극한이기 때문에 순간변화율의 오곡한과 사각한이 같아야 돼. 자, 이제 말로 얘기해 볼까요? 강훈아, 어떨 때 미분이 가능하다고? 네, 정확해요. 자, 인성 얘기해 보세요.
연속하고 일단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순간 변화율이 이제 뭐가 뒤집박죽이지. 말로 못 푸는 거겠지. 이거는 네가 알고 있는 대화수의 내용이 언어로 전달했을 때 선생님한테 와닿지 않아. 얘는 정확하게 묻어있거든. 이건 중간에 네 말을 하면서 꼬이는 거야 머릿속에서. 왜? 정확하지 않으니까. 입력해드렸던 게 정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입력이 됐으면 술술술 얘기할 텐데 네가 말하는 거는 꼬여있어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시 또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천천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려면 먼저 연속이어야 돼. 그리고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돼. 근데 미분계로 존재한다는 표현은 순간 변화값이 존재한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야. 순간 변화율은 일종의 극한이기 때문에 순간 변화를 자극한 거 극한이 같아야 돼. 그럼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선생님 천천히 정확하게 순서대로 설명해 드렸거든요. 자, 네 이유를 이제 얘기해 볼까요? 일단 연속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순간 변화율이 존재해야 되는데 순간 변화율은 극한이기 때문에 우극한과 저극한의 값이 나타난다. 네, 맞아요. 정확해. 말해요. 그 연속해야 되고 네. 미분 계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미분 계수는 순간 변화율과 같기 때문에 가지고 네, 지금까지 정확해. 순간 변화율은 그 극한 값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순간 변화율의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해서 맞아, 정확해. 자, 그럼 이제 이해한 거 아까 보고는 이제 머리에 입력이 된 거야 지금. 여기서 이제 의외의 승현이가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어. 아, 선생님이 나는 믿으니까 안 물어볼 수도 있어 하면서 놀고 있을 수도 있거든. 말씀해보세요. 일단 처음에 미분 가능하게 되려면 처음에 그 두 개 연속이 돼야 되고 또한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미분계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순간 변화율인데 이 순간 변화를 극한의 값의 하나의 일종이기 때문에 순간 변화를 우극한과 자극한이 아주 같아요. 아, 정확합니다. 자, 입력은 됐어. 문제를 풀죠. 근데 선생님이 약간 걱정인 건 유준이한테 다음 시간에 똑같이 질문했을 때 유리가 대답 못할 것 같아서 좀 무섭습니다. 네, 개방 있죠. 네. 레이디야.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가 언제라고? 그 네, 미분 계수도 없고 불연속이거나 점점 있을 때 뾰족할 때, 첨점 있을 때. 자, 이제 미분 선생님이 선생님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에요? 선생님 방금 전에 설명해 준 거는 연속해야 되고 순간변화값이 존재해야 되는 건 거기까지 알아듣겠는데요. 뭐가 미분이 가능한 거고 뭐가 미분이 불가능한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미분한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이 챕터 이름 알아? 니네? 이 챕터 단원의 이름 알아? 미분 미분계수가 계수가 왔어요. 오른쪽 페이지 아래 제일 아래 뭐라고 써 있어? 미분 계수가 아 그렇게 봤어요. 왼쪽 페이지는? 왼쪽 페이지는 다음 다음 미분법. 네, 왼쪽 페이지에는 미분법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용어가 도대체 뭔 말이지? 챕터 이름은 미분법이고 지금 미분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미분해야 되겠네. 미분하는 뭐 그런 거 배우나 봐. 근데 이 표현들이 무슨 표현인지 우리 몰라 지금. 다만 아까 전에 선생님이 미분이 가능한 거는 뾰족한 점이 없으면서 불연속인 점이 없는 졸라 스무스하게 연결된 게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미분한다는 개념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미분한다는 개념을. 아름답게 보냐. 아름답게 분해한다? 맞아. 미세하게 분해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야. 한자말로 그래. 네. 한자가 아름다울 리밖에 없었어요? 예. 자, 미분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함수 fx가 있으면 이름이 뭐라고요? 함수 fx를 가지고 도함수를 구하는 거 이걸 미분한다고 얘기해요.
fx를 가지고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미분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미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우린 도함수의 정의를 알아. 도함수의 정의가 뭐였는지 인상이가 얘기해봐요. 아까도 나왔어. 오늘 아까 모른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주기도 했어. 도대체 이 초능력은 어디서 생기는 거야 도대체? 너 외계인한테만 납치당한 적 있어? 유준아? 네. 도함수의 정의가 뭐야? H 분의 아, 그 앞에 뭐 있어? 가표. 아이씨, 무슨 중학교라고 되는 우리? 달라요. 아, 달라요? 무슨 초등학교라고요? 입국처요. 입북초 학교 경우에 똥 싸고 오세요. 왜 대가리를 준호 수준으로 만들어놨지? 리미트 빼먹었잖아, 너 방금. 아. H분의 그 다음 분자가 누군데요, 유준아? F의 X 플러스 H 그 다음 분야. 마이너스 FX. 도함수의 정의를 모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공부한 적이 없는 거랑 똑같아. 도함수의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대답 못한 일이 없겠죠? 네. 아이씨, 이 참견 수고도 힘들다, 씨. 한두 번 알려주고 한 5번쯤 반복되면 그냥 저거 외워줘 얼마 좋을까? 아, 선생님 현진이 없는 걸로 감사해야죠. 그렇지. 하긴 엊그저께 왔던 얘 걔가 형님보다도 심하던데. 차라리 걔 딱 이제 1시간 보충해 주면서 느꼈던 생각이 아, 차라리 형님이 더 나은데? 이게 무슨 거였어요? 어. 언제요? 어? 언제? 진도를 딱 전에 학원에서 진도를 안 나왔을 때 보충해 너희 수업하기 전에 보충해 줬지. 받을까 말까 졸라 망설였거든. 자, F'X의 값은 다음과 같은 이게 도함수의 정의라고요. 네. fx를 여기다 fx를 집어넣으면 그게 도함수야. 도함수의 정의에 집어넣어서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 첫 번째 방법. 근데 문제는 도함수의 정의로 산수하게 되면 극한값을 통해서 매번 산수해야 돼. 모든 함수를 다 여기다 대입해서 푼다면 졸라 개빡쳐. 정말 조금 열받는 게 아니라 너무 열받아.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로 한번 계산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나면 그러면 뭔가 규칙성이 생길 거고 그 규칙성을 공식으로 만든 다음에 공식화시켜서 문제 푸는 거야. 왜 이렇게 풀면 개빡치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는 몇 번 이렇게 해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공식화시켜서 쉽게 미분하고 싶어. 그걸 미분을 쉽게 하는 방법, 미분법이라고 얘기해. 원래는 이렇게 미분을 해야 돼. 미분하는 건 원래 이렇게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원래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구하는 걸 미분한다고 표현하고 미분하는 건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야. 그런데 도함수의 정의나 대입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몇 가지만 규칙적인 몇 가지만 해서 규칙성을 발견한 다음에 몇 가지만 해서 규칙성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공식화시켜서 바로 하는 거. 이걸 미분은 항상 이렇게 되고 저걸 미분은 항상 이렇게 되고 이제 공식화시켜서 하는 거를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미분을 쉽게 하는 방법.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일단은 도함수의 정의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일단 도함수의 정의로 푼 다음에 규칙성을 찾아야 되겠네. 자, 선생님이 일단은 함수 fx라고 하는 수익값이 상수함수라고 한다면 함수 fx의 값을 상수함수로 해보겠습니다. 상수함수에서 c라고 쓰겠습니다. 네. c는 뭐 3, 5 이런 숫자입니다. 예.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고 싶습니다. 리미트 x,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x 플러스 h 대입하면 누가 나오지? 그러면 x 값인데 x 플러스 h 대입해봤자 c가 나오네? fx는 c인가요? 네.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분모의 값은 빵으로 가는 중이야 지금. 근데 분자는 원래 빵이야.
1분의 빵도 빵이고 0.1분의 빵도 빵이고 0.01분의 빵도 0이 빵이죠? 분모의 값이 빵으로 가고 있지만 분자는 우리가 알던 빵이야. 초등학교 중학교 때 봤던 그 빵이야. 무한수 아니야. 저 우리가 알던 빵이야. 그래서 이건 빵이야. 이건 빵분의 빵꼴하고 달라. 빵분의 빵꼴은 분모도 0으로 가는 중이고 분자도 0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게 빵분의 빵꼴이야. 지금은 이건 빵분의 빵꼴이 아니에요. 분모는 빵으로 가고 있으나 분자는 우리가 알던 그 빵이야. 내 말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상수함수의 값에 미분을 했을 때는 항상 도함수가 빵인 거네?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항상 빵이야. 5를 미분해도 빵, 100을 미분해도 빵, 마이너스 5를 미분해도 빵. 상수는 미분한 빵입니다. 빵도 미분한 빵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함수 fx의 값이 x의 n승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걸 못할까 봐 이거 설명합니다. an승 빼기 bn승의 값은 인수분 할 줄 알아? 할 줄 아는 거 맞아요? 이런 인수분해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n승이죠. 여기 여러 개 항이 있죠. 항이 몇 개 있을까요? 몇 개요? n개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예를 들어 A 상수 마이너스 B 상수 했을 때 아, A 값이 n-1승, n-2승, A의 1승, A가 없는 것까지? 여기까지면 A의 개수는 n-1개 있는데 항이 한 개 더 있으니까 n개 있다고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자, 해보겠습니다.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도함수한테 대입하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이걸 미분한다고 얘기합니다. 리미트 h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h인데 분자의 값은 x 플러스 h 대입했습니다. x 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이게 n승 빼기 n승 이거 하려고 그러시죠? 저거 했더니 x 플러스 h 빼기 x? 네, H 곱하기 X 네, 마이너스 X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빵분의 빵뿌린 것 같은데? 예. 빵분의 빵뿌리니까 h는 약분해요? 네. h한테 빵 대입해? 예. h한테 빵 대입했더니 X 마이너스 h한테 빵 대입했다고 N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h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X N 마이너스 1 이렇게 또 X N 마이너스 1 몇 개야? N이 분사 N에 X N 마이너스 1 그런데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풀면 돌아버릴걸? 상수함수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 무조건 빵이 나와. 네. 다항함수를 미분했을 때는 단차수 갈게요. n이 앞으로 내려가면서 차수의 값이 한 차수 줄어들어.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끝! 이게 공식이야. 어떤 함수가 있어. 그게 상수함수야. 네, 0이요. 이게 fx야. y가 fx야. 예. 도함수의 값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원래 함수의 값이 x의 n승이면 도함수의 값은 n이 앞으로 나오고 x의 n-1승이라고 네. 이런 거를 뭐라고 미분한다고? 네. 미분한다? 근데 도함수를 이렇게 쉽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는 방법 이렇게 그지같이 구하지 않고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풀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미분법이라고. 네. 이해하신 거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참으로 돌아가 봅시다.
책에 이상한 표현이 좀 있다. 델타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어디 델타? 아니 선생님 그걸 본 거 아닌데. 자, 선생님 방금 전에 이 말 했잖아. 내가 방금 전에 이거 똑같다고 했어요? 네. 이게 도함수인가요? 네, 원수. 뉴턴은 이렇게 표기하고 약속했어. 이 사람하고 동시대에 유럽에 어느 나라인지 난 관심도 없거든요. 이런 수학자가 있어. 이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는 영국에서, 얘는 다른 나라에서, 독일인가 오스트리아인가 그럴 건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이 발표했어. 각기 같은 개념을 따로 발표했어. 근데 얘는 도함수를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선택했어. 도함수의 값을, y라는 함수의 도함수의 값을 뉴턴은 프라임만 이렇게 붙이자고 얘기했던 거고, 아이프렌치라는 사람은 y한테 dx분의 d라는 걸 붙여주려고 계획을 세웠어. 얘네. 이게 프라임하고 똑같아. dx분의 d가. fx도 마찬가지야. fx의 값이라고 하는 함수에 프라임 붙이는 대신에 뭘 달아주기로 했다고? dx분의 d를 달아주는 방법을 선택했어. 프라임 대신에. 근데 이 표기는 이렇게 표기도 상관없어.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프라임과 dx분의 d는 같은 표현입니다. 미분했다는 표현입니다. 도함수를 표기할 때 두 표기는 같이 혼용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나중에 더 어렵게 공부할 때는 더 점점점 어려워질 거 아니야. 어려지면 어려울수록 이게 좋은 방법이어서 나중에 이걸 많이 사용해. 하지만 쉽게 초급 단계에서 공부할 때는 이게 간단한 표기여서 초급 단계에서 이 표기를 많이 사용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푸는 게 아니라 둘 다 사용합니다. 수2 배우는 동안에 다 이제 터득하게 됩니다. 두 개는 같은 겁니다. 함수의 실수배 합차 미분법. 이것도 증명해드리면 좋긴 할 건데 선생님이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fx의 앞에 실수배 cb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fx만 먼저 미분한 다음에 나중에 c를 곱하는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c는 숫자인 거죠. 더하기 빼기가 있을 때는 각각 따로 f 미분, g 미분 해서 나중에 더하기 빼기 할 겁니다. 이 정도는 증명 없이 가겠습니다. 자, 요게 또 어려워서 첫 번째 건 증명해 드릴 텐데, 증명은 학교 시험에 서술형에 증명하세요라고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거고 시험 기간 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할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자, 처음에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각각 미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된다며. 근데 지금은 가운데 연산이 두 함수의 곱하기거든. 곱하기 된 식을 미분할 때는 먼저 앞에 거는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쓰고, 앞에 건 그대로 쓰고 뒤에 건 미분한다고 되어 있네.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하려고 해서 중간에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글쎄 선생님 저를 잘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어떤 함수가 fx, gx라는 함수가 있어. 이게 하나의 함수야.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어. 저 함수의 도함수의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이 함수한테 x 플러스 h를 대입한 걸 써야 되겠네.
거기서 x를 대입한 걸 빼야 되겠네.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거 맞나요? 된 거 맞죠?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가 있잖아 처음에. 쌤은 제일 처음에 여기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fx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없던 값인데 저값을 집어넣고 싶습니다. 원래 여기는 fx, gx가 나왔죠 이제. 없던 값이 지금 h가 분모인 분수에 이 파란색 없던 게 들어갔으니까 그럼 파란색은 지워져? 없으나 있으나 상관없는 거죠? 앞에 있는 분자에 있는 값은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gx 플러스 h만 따로 쓰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뒤에 있는 녀석은 또 공통되는 게 있나? 뭐가 공통된다고? fx? 그런데 fx를 묶어줬을 때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마이너스가 gx 플러스 h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 fx를 묶어주면 되려나? 그럼 G 플러스 fx를 묶을까? 플러스 fx를 묶으면 뭐가 남는데? 아 이게 플러스구나? 얘가 마이너스요? 그럼 얘가 누구라고요? h가 빵으로 하면 얘가 누구라고요? 얘는 fx고 얘는 누구라고요?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선생님이 풀어주니까 선생님이 이 파란색으로 쓴 것들을 집어넣고 여기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한 것들이 이해는 되지만 혼자 풀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3번, 4번 배우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경이. 우리는 곱해진 함수를 미분할 때는 앞에 건 처음에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쓰고 두 번째는 앞에 건 그대로 쓰고 뒤에 걸 미분한 다음에 더해줄 겁니다. 누가 들어왔어? 어떤 여자가 들어왔다고? 여학생이 들어왔어? 네, 어서오세요. 너 우산까지도 깔 맞췄어? 네? 우산까지도 깔을 맞췄어? 자, 그 다음은 그렇다면 이거 증명을 하면 더 개빡치겠네? 이건 증명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곱해져 있나요? 가운데 3개가? 한 번은 미분하고 나머지는 2개 그대로. 그 다음은 가운데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다음은 세 번째 미분하고 나머지 2개는 그대로. 그래서 3개를 다 더할 겁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미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수 연습을 하는 중이고요. 이제 어려운 거 끝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게 하나 어려운 게 있긴 한데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쉽습니다. 엄청 쉬워서 여기서부터는 수업할 필요도 없어. 니네한테 해 라고 해서 충분히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 또 설명하고 해야 되겠네. 이거 하나만 하면 끝이에요 이제. 쌤이 이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쓰겠습니다.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fx라는 녀석을 gx한테 대입한 함수입니다. 이 녀석이 도함수일 걸 알고 싶습니다. 리미트 h까지 빵으로 갔을 때 아까 전에 공미분 증명할 만했어요? 아, 이해는 되셨어요? 공미분? 네. 곱해지는 꼴의 미분 할 만했어? 그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도함수의 정에 따르면 x 플러스 h 대입해야 되겠네? 네. 그 다음 x를 대입한 거 빼려고 합니다.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한 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이 식을 변형하고 싶습니다.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요게 있다고? 요게 있다고?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a분의 fx-fa가 뭔데? 이 순간 변화율 값이 뭐랑 똑같냐고. 거기 다시 병신이 되는데 다시 뭐라고요? 그게 뭐냐고. 아, 저 순간 변화율과 저 미분계사 똑같은 거죠. 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아야 되네. 네. 바로 속에 있는 새끼랑 똑같아야 되는 거네. 그럼 이 뒤에 있는 걸 보고서 F'이라고 얘기하는 거네? 아,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 똑같네. 아, 오, 네. 그런데 얘는 얘랑 안 똑같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똑같아지는 거야? 다시 이걸 집어넣어야 돼? 네. 이게 H야? 이거 약분하면 똑같은 식 맞아요? 네. 얘 지금 된 거 맞죠? 그러면 앞에 게 누굴까? 여기 이게 어려워. 된 거 맞으세요? 네. 비슷하게 생겨서 비슷하게 인식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이런 생각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쓸 거는 누군데요? F의 미분계, F 프라임에서 도함수인가요? 도함수의 정의?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의 걸 미분하면은 먼저 바깥쪽에 있는 G의 값을 미분하고 안에 건 그대로 쓰는 모양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안에 걸 미분한 걸 곱하는 모양인데 아까는 곱해진 걸 미분한 거 이름은 곱미분이거든? 근데 이 속의 걸 따로 미분하는 거를 우리는 속의 걸 따로 미분해서 곱하는 거를 속미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속미분을 빼먹어서 틀리는 편입니다. 그럼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gx라는 함수가 x의 n승입니다. 거기다 fx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이해하신 거 맞나요? x의 n승의 값을 미분하면 누군데? 쌤이 지금 이 녀석이 이거야. 이게 지금 이거라고. 그럼 미분하게 되면 이걸 써야 되는 거잖아. 바깥쪽에 거 미분하고 속에 거 그대로 내비두고 곱하기 속미분한 거 써야 된다고? G 프라임이 이거라며. 그러니까 n fx에 n-승 곱하기 f 프라임이에요? 이해하신 거 맞나요? 진짜 된 거 맞아요? 책에 있는 녀석의 값은 딱 이거 하나만 설명하니까 다른 것들도 해결할 수 있게끔 일반적인 걸 쌤이 증명해 드렸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자, 이제 어려운 거 끝. 나머지는 다 쉬운 겁니다. 앞으로 10분이면 미분법 끝납니다.
처음 유추해가지고 그냥 대충 말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당신들이 아직은 지적 생명체가 아니어서 무드로 보여드려야 되거든. 자, 첫 번째 거 미분했습니다. X 함수는 뭐?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4가 앞으로 나와서 4분의 1로 지워져요? x 함수 3이 나가서 3분의 1로 지워지죠?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상수일 값 미분한 빵이니까요? 네. 야, 그럼 1차 함수일 값은 미분하게 되면 항상 계수만 남는 것 같은데? 예. 왜냐면 1차를 미분하게 되면 1이 앞으로 나가고 차수일 값이 나야지니까 네. x의 빵승은 빵이니까 네. 상수 함수의 값은 미분한 빵이지만 1차 함수의 값을 미분하는 건 계수만 남습니다. 두 번째 거 미분하고 싶은데 이건 공미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공미분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에 앞에 거 미분해요? 네. 그리고 뒤에 붙여주고. 뒤에 건 그대로 써요? 네. 또 한 번에 그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이거 이거. 이거를 상수할 때 전개해서 정리까지 해야 되는데 난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예. 자, 세 개짜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그 하나씩 첫 번째. 첫 번째 X 미분해서 뭐냐고? 2x 더하기 끝이고 그다음에 x 마이너스 2x 더하기 0이고 그다음에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 그다음에 1 그다음에 2x 플러스 4 그다음에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다음에 2. 되신 거 맞으세요? 네. 자, 이 녀석은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gx라는 녀석의 값이 x의 3승 같은 거고 fx의 값은 x제곱 마이너스 3 같은 겁니다. 네. 이게 지금 합성함수라고요. 네.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싶다고요. 예.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성미분. 자, 답을 쓰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g 이거 먼저 미분해야 되죠? 네. 그럼 3x의 제곱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속에 fx는 그대로 들어있다고? 예. 이제 뭘 곱해야 된다고? 속미분한 게 누군데? EX 정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되신 거 맞나요? 네. 다음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색깔 다르게 보이나 모르겠다? 색깔 다르게 보여요? 색깔이 다르게 보이냐고요? 내가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죠? 그러네요. 선생님 무슨 말하는지 모르네요. 가르쳐도 머리를 안 쓰니까 또 환장하겠네요.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새끼가 m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n이 있으면 조금 알아봐도 색깔이 빨간색에 위치하는 것들이 색깔이 다르게 보이고 이렇게 한다고요? 네. 자, 색깔 다르게 보이시냐고요? 네. 누가 색깔 다르게 보여야 되는데? 이 플러스 플러스 1H나 마이너스 H. 색깔 다르게 보이는 거는 개수가 색깔 다르게 H는 색깔 다르게 안 보여 우리 눈에. 네. 그 앞에 있는 숫자는 색깔 다르게 보입니다. 네. 빨간색이 누구라고? 2요. 네, 빨간색은 2네요. 네. 2 옆에다 뭐라고 써야 되는데요? F'를 되신 거 맞아요? 네. A는 이게 A인 거죠? A가? 네. 이해 되시죠? 예. 이런 거 앞으로 구할 때 나 매번 이렇게 설명하기 싫거든? 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초등학교 5학년들 가르칠 때 이렇게 매번 설명하는 건 난 이해할 수 있는데 앞으로 또 이걸 설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설명하지 않을게요. 네. 다음에 모르면 그냥 죽여버릴게요 그냥. 예. 은성아, 다음에 모르지 않겠죠? 자, 그럼 미분에서 1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분했습니다. 초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F 차이였어요. 그래서 1 대입하라고요? 네. 다음 값을 구하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야, 여기 어디 미분이라는 말 써있어 문제? 아니요. 문제 미분이라는 말 한 적이 없어. 네. 이게 함수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함수의 극한을 확인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만났을 때 이게 함수의 극한인지 미분법인지 문제를 판단할 수가 없어, 제일 처음에. 그래서 딱 보자마자 우리는 극한이네? 그럼 제일 첫 번째부터 함수의 극한 배웠던 거잖아.
1, 2겠습니다. 부모는? 그냥 분자는? 분자도 0이 돼야 되는 그거 영하고 1이 몇 개인데? 9개 있어요. 그 곱빼기 9니까 분자 0인가요? 예. 0분의 0꼴의 풀이원칙. 그 인수분 해가지고 인수분해 후 0 이렇게 이렇게 여기 되는 걸 약분이라고요? 네. 그럼 인수분해하려고 시도하겠네. 근데 당연히 그렇게 풀 거야. 원칙이 거에서 그렇게 풀 거야 지금. 네. 네. 1이 몇 개 있는데? 9개 있어요. 조립제법을 누구 하는데? 일로 해줘요. 언제 이걸 조립제법 앉아있어 이거를. 할 수는 있는데 언제 하고 있어 이거를. 여기요. 그래서 느낌이 싸해. 아니 빵분의 빵꼴에서 인수분해 원칙, 인수분해 약분의 원칙이니까 인수분해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느낌이 이렇게 쓰는 동안 이미 싸해. X 느낌이 싸하면 뭐 있었는데? 느낌이 싸했을 때 극한과 고할스님 뭐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 느낌이 싸하면 숫자를 빼고 싹 다 fx라고 할 거야. 숫자를 제외하고는 싹 다 fx라고 할 거야. 네. 근데 여기 f한테 1, 2 건 게 누군데? 그 구요. 그럼 요 새끼가 f1이네. 네. 이렇게 인식하면 쉽게 풀 수 있어. 선생님 방금 전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숫자 빼고 나머지가 fx의 문제를 출제 항상. 그래서 fx가 누군지 알아요? 그럼 결국 문제가 구하라는 건 리미트 x값 1로 가까이 갔을 때 x-1분의 fx 빼기 f1을 구하라고 하니까 뭘 구하라고 한 거야? f'을 미분계수 구하라고? 네. 근데 우리는 f를 미분한 게 누군지 알아? 네. f를 미분한 게 누군데? 브레이스 더블 파이스 브레이스 아니 8스는 그래서 7은 3랑 2 1이요. 되신 거 맞나요? 예. 근데 여기다 1, 2, 건 게 누군데? 1부터 9까지 아니야? 예. 45? 예. 답이 45라는 얘기네요. 이 문제의 유형은 핵심이 이거네. 빵분의 빵꼴 이어서 인수분해로 약분하려고 봤더니 느낌이 싸해. 그럼 숫자 빼고 전부 다를 fx로 잡는 게 포인트인 거네. 되신 거 맞으세요?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이래서 미분이 가능할 때 a, b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유준아? 그 연속이고 네. 미분 계수가 있고 아니 뭐였죠 그게? 담배가 땡긴다. 에코틴이 확 땡기는데? 왜 지금 담배 한 명 피고 올게. 기조가 지금 보면서 졸라 욕하겠다. 이씨. 기조 다음 시간에서 너 보고 이거라서 1도 안 치는데 넌 한마디 하는 거 아니야? 미분 계수가 있어야 되고 미분 계수가 네. 그 극한 자, X값 1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문제 풀고 있습니다. 일단 연속인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속이어야 됩니다. 연속인 거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돼요? 네. 그럼 원래는 이런 거 다 쓰고 풀어야 되거든. 제일 처음에 1대2번 함수값이랑 X값 1에서의 우극한이랑 1에서의 저합한이 같아야 될 겁니다. A 더하기 3이 1 더하기 3 이제 이런 연속일 거고요. 이래서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미분계로 존재하는데 그게 1에서의 순간면과 오른쪽에서 순간면인가요? 네. 1에서의 왼쪽에서의 순간면이 같은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게 미분계수인가요? 네. 두 개가 똑같은 게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이거 미분할 줄 압니다. 미분하면 누군데요? 이건 EX A 5번 EX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플러스 A는 이 함수는 다 다양한 함수들이죠. 네. 그런데 문제 풀 때 매번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이거 다 쓰고 풀어야 되거든?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다 쓰고 풀어야 되는데 이걸 쓰면은 풀 수 있는 문제를 이걸 쓰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야. 그럼 그런 애들은 선생님 다 손가락 게으른 애들이라고 얘기하거든. 손가락이 게을러서 문제를 못 푸는 거는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몰라요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절대 안 풀어줄 거야. 모든 문제 풀 때는 쓰고 푸세요. 네. 쉬운 문제 풀 때도 쓰고 푸세요. 네. 그게 습관이 돼 있어야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습관이 이걸 안 쓰는 습관이 잡혀버리면 어려운 문제를 손을 댈 수가 없어. 하지만
이런 쉬운 문제를 풀 때는 노란색으로 쓰는 것만 쓰고 문제를 풀 겁니다. 제일 처음에 1대2 관계하고 여기 1이 등호가 있어요? 네. 1대2 관계 누군데요? A 더하기 3이 1에서 5칸이면은 1 오른쪽이잖아. 네. 1 오른쪽에다 1대2 했더니 이거 1의 왼쪽에서의 극한값은 이건가요? 네. 플러스 얘네들 세 개가 똑같으면 연속인가요? 2. 네. 1에서의 순간변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걸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대입해서 여기다 누굴 대입해요? 거기 이제 A를 대입하고 ax 플러스 3을 대입해요? 네. 여기는 누굴 대입해요? X제곱 더하기 B를 대입하고 x제곱 플러스 b를 대입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대입해서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는 미분할 줄 알잖아. 네. 이거랑 값이 같으면 되니까. 그걸 우리는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건 정식 수학 명칭은 아니야. 근데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친 사람들이 수학 교육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막 사용하기는 합니다. 나는 사용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식 명칭이 아니어서. 자, 여기다 1대2한 거는 누구한테 1대2하는 얘기야? A한테 대입한. 이게 1 오른쪽이야? 네. A예요? 네. 이거는 1 마이너스니까 EX. 거기다 1대2 했습니다. 네. A는 2가 되고 B는 4가 됩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그냥 1대2도 같다, 미분해서 1대2도 같다, 그렇게 푸는 겁니다, 결국. 원래 함수한테 그냥 1대2만 개 똑같다, 미분해서 1대2만 개 똑같다. 이거 맞나요? 이렇게 푸는 거는 아주 쉬운 문제였을 때만 이렇게 풉니다. 근데 모든 어려운 문제, 조금만 어려워지는 모든 문제는 이걸 쓰지 않고 문제를 풀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있습니다.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이메일 실수 x의 다음 등식을 만족합니다. f한테 미분해서 2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f한테 미분해서 2를 대입하라고 하니 내가 필요한 건 도함수가 필요한 모양인데 도함수만 구하면 도함수한테 2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도함수를 구해볼까? 도함수의 값이 누군데? 그 2A 더하기 B, 2X 더하기 B요. 이게 도함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2 대입하겠다는 말은 여기가 2 대입하겠다는 얘기잖아. 네. 2 대입했더니 4A 플러스 B예요? AB가 누군지 알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합니다. 이 식의 이름은 뭔데요? 임의의 실수라는 표현은 모든 실수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등식입니다. 대입에서 항등식 푸는 고등학교 1학년 처음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냥 대충 대입을 산수하세요. 대입에서 항등식에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이건 3차항계수, 2차항계수, 1차항계수, 상수항이 다 빵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네. 자, 3차항계수 구하고 있습니다. 네. 2A 0이요. 3차항은 지워지나요? 네. 2차항 구하고 있습니다. A 더하기 2B 마이너스 B요. 0이 되니까 A 더하기 0이 0이가 돼요. A 더하기 B가 빵이라고? 네. 그럼 이거는 A 더하기 B가 빵이면 3A가 답이라고요? 네. 그 다음에 1차항계수 구하고 있습니다. 네. 2B 더하기 C가 0이에요. 그 C는 마이너스 2고요. 2C 더하기 1차항이 없어요. 0이 없어요. B는 마이너스 2C. 이제 상수항. 네. C 마이너스 1이 0이어서 B는 1, C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2, A는 A는 2요. 답은 지금 맞아요? 네. 임의의 실수 X라는 표현은 항등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도 이게 지금 마지막 문제일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 자, 문제에서 fx는 10차식입니다. 10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집니다. 그때 의미를 결정하세요. 두 번째는
어떤 fx를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은 fa, 나머지를 fa하고 f'a로만 표현하라고. 예. 첫 번째 문제는 쉬울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풀고 나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fx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배우면은 강훈이 너가 나머지 정리라는 파트를 조금 더 쉽게 지금 접근할 수 있거든? 나중에 고등수학 3 풀 때 되게 쉬워져 문제가 미분을 배우면. x-1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몫의 값은 누군지 모르지만 나머지 값은 빵이라고요? 네. 양변이 뭐 대입하죠? 1, 네, 양변 1, 2였나요? 2는 A와 양변 1, 2였습니다. 1-2와 0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 하나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분을 배웠습니다. 네. 완전 제곱식을 만나면 미분합니다. 미분했더니 10x의 우승 마이너스 a가 A가 0이에요. 2x 2x 아, 네. 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이거 x라는 문제에 쉽게 곱해져 있습니다. 네. 공미분해야 됩니다. 처음에 앞에 거 미분했고요. 뒤에 거 그대로 썼습니다. 더하기 x 마이너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예. 그래도 x-인 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네. 그래서 뭐 대입해요? 1 대입이요. 1 대입했습니다. 네. 10 마이너스 A가 0입니다. 따라서 A는 10입니다. 그럼 a 값은 10이고 네. A 값은 6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미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씩을 세울 수 없지만 미분을 배웠으니까 두 번씩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문제를 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fx라고 하는 세계값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겠더니 몫의 값은 누군지 모릅니다. 나머지 값 누군지 모릅니다. 나머지는 몇 차죠? 나머지 1차로 2차로 나왔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런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뭘 할 수 있는데? A 대입할 수 있네요. 네. A 대입한 게 누군데요? 맞아요? 네. 그럼 니네가 지금 궁금한 건 누군데요? 그 F. 니네가 궁금한 게 누군데요? 나머지 그게 뭔데요? R이요. 니네가 궁금한 건 RX예요. 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예.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RX라고 이제 잡은 거죠? RX가 궁금한 거죠? 네. 근데 RX의 값을 FA하고 F'A로 표현하라고요? 네. 아이고 씨 나는 RX는 모르는데 RA는 아는데 아씨 어떡하지? 완전 제곱식을 만나면 뭐 하라고? 미분하라고. 네. 그래서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또 공미분이야?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여기다 A를 대입할 겁니다. RX는 몇 차식이라고? 1차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난 CD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CD 값을 알고 싶은데 얘가 누구라고? C가 어디지? RX 미분한 게 누군데? C. 맞아요? 네. 그러니까 R 프라임 A는 뭔데요? 멀리 건 C 나온 다음에 A 대입하면 C예요? 네. 난 지금 누가 궁금하다고요? C가 나머지 거 보고 싶으니까 누가 궁금해요? C랑 C. C가 누군지는 알아요? C가 누군지는 알아요? 네. 이게 C네요? 네. C, D가 누군지 모르겠다. 네. F 값이 먼저 알수 있잖아요. D가 누군데요? F. 그게 뭔데요?
그럼 내가 좀 궁금한 건 RX가 궁금했던 거 아니야? 네. C가 누구라고? C가 D가 누구라고? 이해된 거 맞나요? 첫 번째 문제는 비나소가 잘해요. 두 번째 문제는 대부분들이 못해요. 뭘 못하냐면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망각하기 시작해. 뭘 구하는지 모르니까 중간에 막혀서 어떻게 할지 몰라. 뭘 구하는지를 문제 풀면서 한 줄 한 줄 풀면서 뭘 구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풀어야 돼. 근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애들이 그걸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데 쌤이 지금 내용 정리를 문제 풀고 나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 내용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수 fx가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때 인수가 된다는 말은 완전 제곱식 방향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때 알파 대방이 누구예요? 미분했습니다. 알파 대입했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한다는 말은 알파를 대입해서 빵이고 미분해서 알파를 대입해서 빵이라는 표현입니다.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한다는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F한테 알파를 대입했을 때 빵이고 F를 미분해서 알파를 대입해서 빵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문제 풀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는 말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X-알파의 걸 인수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X-알파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받는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능력치입니다. 대부분의 산수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면 떨어진다라고 나오면 이거 두 개를 사용하는 문제가 보편적인데 이건 쉬운 산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다 이걸 주고 식을 세우는 능력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필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기하시고 진사하시고 뭐가 숙제인지 아시죠? 네. 대형쌤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